여러분, 지금 채권 시장이 계속 혼란에 혼란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채권 시장 안정펀드를 정부가 집어넣는다고 했는데 규모 면에서도 택도 없고요. 또 시기도 너무 늦어서 시장은 이미 말입니다. 불안이라는 그 단어가 이제는 좀 더 올라가서 혼란이라는 단어, 앞에 대혼란이라는 단어까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채권 시장은 지금 패닉 상태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10월입니다. 10월. 회사채 순발행액이 마이너스예요. 3조 3,214억 원입니다. 마이너스가. 그러면 기업들이 말입니다. 사실 자금 조달을 해서 사업을 확장하고 아니면 사업을 유지하고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자금 조달 방법이 회사채라는 채권시장의 자금 조달 방법이 있고요. 증권시장의 IPO라고 해서 상장하는 방법이 있고요. 아니면 금융권에서 대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그래도 좀 편한 게 회사채를 이야기 많이 합니다. 대출은 요즘 까다로워지니까 또 대출 받기가 어려워진다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렇다고 요즘 주식시장이 완전히 무너지고 있는데 기업 공개 IPO를 하기는 또 더 불가능하고요. 유상증자 하려고 하면요. 아마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오히려 욕을 먹을 가능성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채권시장이 기댄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채권시장에서는 오히려 말입니다. 회사채를 발행해서 자금 조달하는 게 더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제가 9월 달까지도 어려워진다 했는데 지금 10월 달에 들어서서는요. 최악으로 가요. 회사채 순발행액이 3조 3,214억 원이 됐다. 그것도 마이너스가 됐다는 뜻은요. 그동안 발행했던 회사채 쉽게 말하면 만기가 돼서 돈을 내줬다는 뜻이에요. 기존에 내줬던 회사채의 연장이 안 됐다는 뜻도 된다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은행은 돈을 안 빌려주죠. 주식시장은 무너져서 뭐 유상증자나 IPO는 생각도 못하죠. 그러면 채권시장에서도 기업들이 돈을 못 빌려요. 이렇게 되면요.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기업들은 지금 당장 단기 자금이 없어서 말입니다. 이게 무너질 가능성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기업들은요. 약할 대로 약해져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한계 기업도 많아졌고 좀비 기업도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런 상태에서 자금마저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다면 최악의 순간 저는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상황이 굉장히 열악하게 된 겁니다. 채권시장 전체적인 규모는요. 완전히 패닉 상태다 이 정도는 아닙니다. 회사채 시장이 지금 패닉 상태란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거 한번 보세요. 이게 쉽게 말하면 국채라든가 은행채라든가 혹은 특수채는요. 공기업이 발행하는 회사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좋아요. 국채만 하더라도 나라가 발행하는 지금 채권만 하더라도요. 10월 달입니다. 8조 5,174조 원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발행액도 6조 7,174억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특수채도 마찬가지입니다. 3조 7,504억 원을 발행을 해서 순발행액도 1조 6,325억 원이 늘어났어요. 은행채는 어마어마합니다. 은행채는 15조 2천억 원을 발행을 했고요. 실제 순발행은 1조 900억에 해당됩니다. 문제는 여러분 기타 금융채나 회사채에 있습니다. 기타 금융채가 어디겠습니까 여러분? 카드사예요. 그리고 캐피탈사예요.
여기에 발행한 채권들은요 9,407억 원밖에 발행을 못했는데 갚은 것은 채권이 회수당한 것은 2조 4,473억 원입니다. 안 그래도 지금 여러분 카드사 특히 캐피탈사는 PF 대출 때문에 지금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되면 캐피탈사들 망하는 캐피탈사들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지금은 당장은 아니지만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해서 PF 대출이 굉장히 많잖아요. 캐피탈사도. 이 캐피탈사가 그만큼 버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힘이. 대출해 준 PF에서는 이게 디폴트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버티려고 돈을 빌리려고 했지만 회사채는 지금 발행하지 못하는 상태. 그러면 최악의 어떤 수순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더 큰 문제는 회사채입니다. 회사채 한번 보세요. 올해 발행한 게 1조 10월이요. 1조 4,183억 원입니다. 그런데 회수당한 것은 얼마냐? 3조에 3조. 3조 3,214억 원. 물론 회수당한 그 숫자는 이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겠죠. 더 많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발행을 했으니까 그런데 순발행액이 3조 3,214억 마이너스라는 것은 그만큼 말입니다. 기업들이 갖고 있는 자금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투자자들이. 야, 이거 심각하죠. 저도 심각하게 봅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하게 봅니다. 이게 이제 발단은요. 발단은 레고랜드 발 어떤 채권 위기 뭐 그런 이야기 나왔었잖아요. 강원도에서 레고랜드라는 그 도의 사업 개발을 하면서 말입니다. 2,050억 원이라는 ABCP 그러니까 자산 유동화 기업어음을 발행을 했습니다. 중도 강원도의 강원도 중도개발공사에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불을 담보했던 강원도가 못한다 이렇게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얼마 되지도 않은 금액 2,050억 원밖에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채권시장에서 뭐지? 지방정부가 지금 채권을 보정을 섰는데 안 해준다고? 이거 믿을 수가 없네? 이러면서 채권에 투자하던 사람들이 내 돈 돌려줘 하게 된 거예요. 게다가 지방자치단체는 그동안 선거를 굉장히 많이 겪으면서 이게 포퓰리즘 정책을 굉장히 많이 썼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방 곳곳에 이런 사태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나온 규모만 한 7천억 정도 됩니다. 마찬가지로 ABCP라는 자산 유동화 기업어음을 발행을 해서 자금을 조달해서 개발 사업에 했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강원도가 2,050억 원을 1월 말까지 갚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채권시장은 전혀 쉽게 말하면 씨알이 안 먹히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안 그래도 어려워요. 안 그래도 미국의 금리가 인상이 되고 여기에다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계속 인상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그 어려운 상태에 결국은 말입니다. 레고랜드발 채권 디폴트가 결국 발화점이 된 거죠. 트리거가 된 거죠. 그래서 뻥 하고 지금 터지고 있는 중입니다. 문제는 이 레고랜드발 채권 위기가 기업 전체의 흑자도산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10월에 이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고요. 여러분 게다가 말입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요. 기업들이 들어갔을 때 지금 채권으로 자금을 조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AA 등급 이상이면 여러분 이게 최고 등급이란 뜻이에요. 거의. 그런데 미매각 물량률이요. 5%나 됩니다. 5조 2,800억 원을 발행을 했는데 그중에 2,600억 원이
미매각됐습니다. 쉽게 말하면 매각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A등급은 더하죠. 신용등급이 A등급은요. 1조 1,130억 원을 발행을 했는데 여러분 58%가 안 됐어요. 6,500억 원이 안 됐어요. AA등급은 5%만 덜 팔렸지만 A등급은 지금 58%가 덜 팔렸다는 거예요. 충격적입니다. BBB 등급도요. 4,200억 원 중에 400억 원 9%가 미매각이 됐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6조 8,200억 원의 채권 발행을 했으나 1조 가까이 9,500억 원 가까이 14% 가까이 자금을 조달하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지금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별 기업으로 가볼까요? 여러분 개별 기업으로 가면 여러분들도 지금 깜짝 놀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보세요. 개별 기업 중에 미매각이 일어난 그 기업들 보세요. LGU 플러스. LGU 플러스 굉장히 큰 대기업이에요. 그죠? 예. 이게 뭐 LG 계열사기도 하고요. 여기는요. 미매각 물량이 3년물입니다. 회사채 3년물이 인수주문은 100억밖에 못했고요. 실질적으로는요. 800억을 발행을 했는데 안 됐습니다. 하나솔루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솔루션도 하나그룹의 최고의 기업이죠. 그런데 3년물이요. 인수주문이 하나도 없었어요. 500억을 조달하려고 했는데 인수주문이. 코리안이라고 해서 재보험사입니다. 이 재보험사도 말입니다. 30년 연구체가 100억 정도 하기로 했는데 250억밖에 안 들어왔어요. 금리가 6.7%인데도 말입니다. 금리가 6.7%인데도 불안한 겁니다. 불안한 거예요. JB금융지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2년물까지도 안 됐습니다. 2년물이 800억 정도 발행을 했는데 230억 정도밖에 인수 주문이 안 들어왔습니다. 금리가 5.88%면 적지 않거든요. 그런데도 말입니다. 3년물도 마찬가지입니다. 3년물도 말입니다. 200억을 발행하려고 했는데 150억 원. 이거는 5.97%인데도 이렇게 안 들어왔습니다. 한진도 지금 그렇습니다. 한진 대한항공이에요. 대한항공은 2년물 300억 원을 지금 발행하고자 했으나 인수주문은 10억 원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이자가 6.472%인데도 말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여러분 기업들이 지금 자금 조달이 굉장히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는 자영업자가 어렵다. 빚에서 빚을 돌려막기 한다. 이 말씀 드리다가 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중소기업이 어렵다. 여기는 줄도산이 점점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말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 보시면 대기업들도 자금 조달이 쉽지 않다는 거고요. 특히 말입니다. 놀라운 것은요. 코리안리라는 재보험사 그리고 JB금융지주라는 금융회사까지도 지금 어렵다는 거예요. 금융회사까지도. 지방은행이잖아요. 지방은행까지도 어렵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숨통을 터주지 않으면 여러분 흑자도산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한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말입니다. 은행채가 그야말로 블랙홀처럼 자금을 빨아들여 버리면요. 이건 뭐 중소기업은 회사채 발행 엄두도 못 내고요. 중견기업도 웬만해선 회사채 발행 엄두도 못 냅니다. 그러면 대기업들도 이런데 중견기업, 대기업 할 것 없이 잘못하면 돈맥 경화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돈맥 경화라는 게 돈이 잘 흘러가야 되는데 흘러가지 못해서 망가지는 걸 돈맥 경화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돈맥 경화가 현실화될 가능성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시장의 위기 크다고 봐요. 저는 윤석열 정부가 너무 단순하게 보는 것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국고채하고 회사채 금리차가 벌어지는 수준을 스프레드라고 하거든요. 지금 벌어지는 수준 차이를 나타내는 건데요. 지난 1월 3일에는요. 0.608%포인트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은요. 2배로 늘어났어요. 2배로. 1.202%포인트입니다. 다시 말해서 회사채 안 살래. 국고채 살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회사채에 대한 위험이 크니까 안 사고 국고채를 산다는 이야기예요. 국고채를 사는 국채를 국고채라고 이야기하는데 국채를 사든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은행채를 사든지 그것도 아니면 특수채 산다. 특수채. 특수채라는 게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이잖아요. 정부가 다 보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시장의 위험은 채권 시장의 흐름은 굉장히 위험하게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말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한전의 회사채를 더 발행을 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전의 회사채. 사실 한전 지금 위기죠. 엄청난 위기죠. 올해 적어도 말입니다. 30조 이상 적자가 난다고 하니까 진짜 위기입니다. 민간 기업 같으면 이미 넘어가고도 남습니다. 이건 기업이 아닙니다. 돈 먹는 하마지. 그만큼 말입니다. 최악이거든요. 문제는 만약에 한전이 국내에서 또 채권을 발행을 하면 자금은 한전으로 쏠려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우리 기업들의 어떤 상황은 진짜 줄도산 올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이 그 어느 때보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저는 보여요. 이거 자칫 잘못 대응하다가는요. 큰 코 다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장의 어떤 대응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요. 지금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요. 시장의 위험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저축은행이나 혹은 지방은행에 돈 맡기는 거 좀 적게 했으면 좋겠다. 이게 기본적으로 이게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규모까지 5천만 원인가요 지금요? 아마 예금자 보호 한도액이 5천만 원일 거예요. 5천만 원이니까 5천만 원 이상을 넣는 것은 저는 좀 자제했으면 좋겠어요. 꼭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요. 그 내가 넣는 저축은행이나 지방은행의 어떤 경영에 대한 지표들을 좀 제대로 살펴보셔야 됩니다. 직업 준비율도 제대로 살펴봐야 되고요. 자산 현황도 조금 살펴봐야 되고 그래야지만이 여러분들에게 손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 지금은 위기 상황이라서요. 상황이 어떻게 발전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때문에 내가 미리 조심하는 거 저는 꼭 필요한 조치고 요소라고 생각합니다.